안녕하세요. 아보누입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첫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TV 개설하기, 첫 채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검색한 후 이 부분을 클릭해서 사이트로 연결하겠습니다. 네이버 TV 첫 화면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네이버 TV 첫 채널 만들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2단계를 따라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인 채널 개설 신청에 유의사항을 보면은 저작권 부분이 중요하다고 나오고,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나 이웃 팬 등이 100명 이상일 경우 채널 개설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의 구독자가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채널 개설을 시작하기를 하겠습니다. 신청자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는 로그인한 정보로 기본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아래에 콘텐츠 소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콘텐츠 소개 부분에 자신의 채널에 대한 소개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의 참고 사이트는 타 플랫폼 등에서 구독자나 이웃 등이 100명 이상인 경우 URL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참고 사이트를 적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제 유튜브의 채널 주소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유의사항을 확인을 하신 후 체크를 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팝업 내용을 보면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7일 내로 다음 단계 안내 메일을 남기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메일 부분에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TV에서 첫 채널 만들기 신청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네이버 측에서 검토를 한 후 3일 영업 내로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회신 메일을 받은 후 2단계 진행을 하겠습니다. 딱 하루가 지나니 네이버 측에서 신청 결과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그럼 안내 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걸릴 거로 예상했는데 하루 만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이 검토 완료되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1단계가 채널 개설 신청이었다면 이제 2단계 채널 만들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은 네이버 TV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이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홈 화면을 보면은 대표 운영자가 있고 파트너 닉네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운영자만 파트너 닉네임을 수정을 가능합니다. 네이버 도움말을 보니 파트너 닉네임을 제휴사 닉네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이는 누적 지표 부분에 유튜브로 말하자면은 대시보드 상에 채널이 몇 개인지, 동영상이 몇 개, 재생 목록 표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이런 정보 부분이 표시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저는 동영상 등 재생 목록을 생성하기 전이라서 아직 숫자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 부분에서 두 번째 운영자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대표 운영자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운영자 닉네임이 이름 언더바 네이버 아이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새 운영자를 등록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탭에 있는 채널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측편에 새 채널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새 채널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넘어가는 화면에서 채널 이름을 저는 유튜브와 동일하게 아본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채널 아이디 부분에는 입력한 아이디가 네이버 TV의 URL이 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합니다. 다행히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나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는 7개밖에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교양 다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 생성 후 카테고리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한 후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완료를 클릭하면 홈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다시 채널 관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입력한 정보의 채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편에는 메뉴 이동 셀렉트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새 채널이 만들어졌고 채널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은
채널 정보 관리를 입력하고 채널에 대한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재생 목록을 관리할 수가 있고 동영상 관리, 댓글 관리, 업로드 기본 관리, 광고 설정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채널을 관리할 때는 채널 이름 부분을 클릭하거나 우측편의 메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부분을 다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채널 정보 관리와 채널 홈 관리 등의 디자인을 꾸미는 부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TV 채널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1편에서 만든 자신의 채널 주소로 바로 입력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tv.naver.com/를 한 후에 자신의 채널 아이디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접속을 한 첫 화면입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리자 페이지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단 메뉴에 있는 채널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널 이름을 클릭하거나 우측편의 메뉴 이동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채널 정보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채널 이름, 아이디, 카테고리는 1편에서 신청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 꾸미기 디자인 작업을 위해서 프로필 배너와 포스트 배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권장 사이즈는 이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프로필 이미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가로 세로 152픽셀로 사각형 이미지로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원형으로 노출이 됩니다. 실제로 적용된 예시는 이 부분이 바로 프로필 이미지 부분입니다. 포토샵 등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위한 가로 세로 1:1 비율 152픽셀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장 시에는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로 포스터 배너는 가로 세로 픽셀이 270에 388 픽셀입니다. 세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테두리는 넣지 않습니다. 포스터 적용 예시를 보면은 네이버에서 채널을 홍보해 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자신의 채널명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어 나오는 모양이 이런 포스트 모양으로 노출이 됩니다. 저는 포토샵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 270, 세로 388 픽셀의 크기로 이와 같이 디자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했으니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널 관리 아래에 있는 채널 정보 관리에서 프로필 배너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프로필 이미지를 열기를 해서 등록을 하면은 이곳에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터 배너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포스터 배너도 등록을 하였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채널 키워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채널 키워드는 채널 이름에 포함된 단어를 키워드에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파란색 글자로 된 가이드 보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널 키워드로 아보누 TV를 입력을 하고 키워드를 더 입력하고 싶을 때는 쉼표를 누르고 추가하면 됩니다. 채널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채널에 대한 검색 결과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재생 국가를 전 세계에 선택을 하고 동영상 설명 부분도 추후에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채널 정보 관리를 마무리했으니 바로 아래의 채널 홈 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채널 홈 관리에는 PC 배너와 모바일 배너, 대표 동영상, 추천 동영상, 추천 채널, 채널 소개, 소개 링크와 PC 홍보 배너, 모바일 홍보 배너를 꾸밀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채널 상단의 큰 이미지인 PC 배너의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C 채널의 홈 배너 사이즈는 가로 1240, 세로 230 픽셀입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예시로 서비스 적용 예시를 보면은 채널 첫 화면의 상단에 들어가는 큰 이미지 부분입니다. 포토샵에서 PC 이미지로 1248에 230 픽셀로
이와 같이 이미지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저장한 이미지를 배너 등록을 하겠습니다. PC 상단 이미지용으로 작업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이미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배너의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채널의 홈 배너 사이즈는 가로 750에 세로 352 픽셀입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서비스 적용 예시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네이버 TV를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에서 상단 부분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저는 모바일 디자인을 750에 352 픽셀로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한 모바일 배너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이미지가 등록이 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대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채널 홈 방문자에게 보여줄 우리 채널의 대표 동영상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유튜브 상의 첫 화면에 접속 시 가장 처음에 보이는 이런 대표 동영상을 말합니다. 참고로 대표 동영상은 설정해야 오픈할 수가 있고 네이버에서 채널 검색이 되므로 반드시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동영상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현재는 검색하기를 누르나 전체 보기를 클릭하여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동영상을 하나도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 업로드 부분을 할 예정인데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대표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추천 동영상 방식을 최신 동영상 기본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추천 채널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 중일 경우에 다른 채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의 채널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널 소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소개 링크 부분을 입력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입력을 하고 URL을 입력하겠습니다. 자신의 SNS 사이트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개의 링크를 입력을 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PC 홍보 배너의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PC 홍보 배너는 사이즈가 300픽셀에 150픽셀입니다. 디자인 예시처럼 테두리를 넣지 않고 작업을 하면은 네이버 TV 홈 화면에 우측편 아래 이 자리에 홍보 배너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가로 300에 세로 150픽셀로 이와 같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PC 홍보 배너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작업한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해당 배너를 눌렀을 때 연결될 URL로 네이버 TV 채널을 걸겠습니다. 네이버 채널뿐만 아니라 타 사이트 등의 홍보 이미지를 넣고 타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홍보 배너의 배너 가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홍보 배너 이미지를 가로 640 세로 100픽셀로 작업을 해서 적용되는 예시를 보면은 이 부분의 모바일 채널 화면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저는 가로 640 세로 100픽셀로 이와 같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작업한 모바일 홍보 배너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열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배너를 눌렀을 때 연결된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방송 정보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되시는 분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참고로 채널 홈 관리에서는 별표 부분이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필수 부분만 입력을 해도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부분을 다 입력을 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방식대로 모든 부분을 입력을 하면은 네이버 측의 채널 홍보를 위한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 관리 메뉴 안에 있는 채널 정보 관리와 채널 홈 관리 부분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네이버 내 채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네이버 채널 URL로 접속하시면은 상단 이미지와 프로필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고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채널 홍보 배너와 함께 채널 소개 문구와 아래 링크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세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TV에 동영상을 올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널 주소로 접속을 합니다.
홈에서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려보세요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왼쪽 편에 저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접속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채널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채널 관리 안에 동영상 관리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고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동영상 중에 캡처된 이미지가 대표 썸네일로 선택이 됩니다. 따로 썸네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캡처 이미지가 등록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썸네일 디자인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의 이미지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대표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880에 세로 495 픽셀입니다. 이런 형태로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내 채널의 서비스 적용 예시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 대표 이미지, 즉 썸네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썸네일 작업을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썸네일은 1280에 720 사이즈입니다. 바로 이 사이즈인데 네이버 썸네일은 880에 495 사이즈입니다. 유튜브 썸네일보다 작은 편인데 따로 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유튜브의 이미지 사이즈에서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 크기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1280에 720 사이즈인데 가로폭을 88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높이도 비례해서 495 픽셀로 네이버 TV에서 권장하는 사이즈로 변경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880에 495 픽셀로 이미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튜브 썸네일과 가로 세로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미지를 축소만 하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줄인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겠습니다. 1280에 720은 유튜브용 사이즈이고 네이버 TV용 사이즈는 880에 495 사이즈입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대표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장 사이즈로 이미지를 재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유튜브 썸네일을 한 번 더 재작업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줄인 사이즈가 아니라 유튜브용 썸네일로 바로 업로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280에 720의 유튜브 썸네일로 그냥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하였고 하단에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선택을 하고 필수 부분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관련 태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태그는 10개 내외로 넣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그에 대한 가이드 보기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동영상에 관한 설명 부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생 목록이 없는 상태이므로 재생 목록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새 재생 목록도 이후 시간에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개 여부, 시청 연령, 시청 등급은 기본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 저장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정보가 저장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동영상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네이버 TV 홈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올린 동영상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이 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목과 태그,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은 설명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채널 관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올릴 때는 내 채널 이름을 클릭을 하거나 우측편에 동영상 관리를 클릭을 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동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더라도 아직은 네이버 TV에 실질적으로 오픈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이버 TV에 내 채널이 검색이 되도록 최종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채널 관리에서 왼쪽에 채널 홈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내 채널에 대한 대표 동영상을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동영상 선택을 클릭을 해서
지금은 저는 한 개만 올렸기 때문에 하나의 동영상만 보이는데 여러 개를 올리면 아래로 목록이 길게 보일 겁니다. 이 중에서 대표 동영상으로 할 것을 검색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표 동영상이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대표 동영상을 올린 상태에서 네이버 TV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내 채널 이름이 검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 이름은 아보누이기 때문에 아보누로 검색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 채널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보누 포스트입니다. 내 채널 주소로 이동을 하였고 상단 부분에 대표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올린 동영상들이 나열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재생 목록을 만들지 않고 동영상을 만들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튜브의 첫 화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네이버 TV에서 대표 동영상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아랫부분에 동영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TV의 채널 관리 아래에 있는 재생 목록 관리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네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TV의 재생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인 3편에서는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영상을 보면은 시리즈 형태로 이어집니다. 혹은 같은 주제를 가진 영상들이 있을 때 일종의 폴더 개념으로 영상들을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좌측 상단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채널 이름을 클릭을 해서 채널 관리 아래에 재생 목록 관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새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의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에 저는 이 세 개의 영상을 네이버 TV 사용법이라는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의 제목을 입력하고 재생 목록의 대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의 대표 이미지란 유튜브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재생 목록을 만들었을 때 재생 목록의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재생 목록 이미지를 따로 별도로 올리지 않아도 재생 목록의 첫 번째 이미지가 자동으로 노출되는데 네이버 TV에서는 별도로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등록을 클릭해서 영상의 썸네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권장 사이즈는 880x495 픽셀인데 유튜브의 썸네일 크기인 1280x 720 픽셀도 축소를 하게 되면 같은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의 재생 목록에 들어갈 동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동영상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지금까지 올린 자신의 동영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생 목록에 추가할 동영상들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선택 체크를 하거나 이곳에 동영상 제목을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다 한 후에 아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TV 사용법이란 재생 목록에 3개의 영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종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생 목록에 동영상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재생 목록의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 2, 1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 편집을 클릭을 해서 화살표로 이동하거나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순서대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추가해서 나머지 재생 목록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재생 목록 자체도 순서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편집을 클릭해서 재생 목록의 순서를 화살표나 마우스 이동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을 최종 변경을 하고 순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생 목록 작업한 것들이 내 채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전에 재생 목록 수는 0개였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저는 17개를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123개에 대해서 17개의 재생 목록에 담아두었습니다. 상단 탭 부분에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내리면은 첫 번째 재생 목록,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재생 목록 안에서 영상들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과 재생 목록 자체들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5번째 시간으로 동영상에 광고를 넣는 방법과 광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탭 채널 관리에서 내 채널 이름을 클릭을 합니다. 왼쪽 부분에 광고 설정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또는 동영상이 노출되는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하면 광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체크를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광고 설정 가능한 채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약관 동의 부분도 확인을 한 후 이 부분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광고의 종류를 보면은 전 광고는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이며 중간 광고는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로 15분 이상일 경우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후 광고는 동영상의 재생이 끝난 후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전 광고만 체크를 한 후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최종 클릭합니다. 이제 광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니 내 동영상을 클릭해서 광고가 들어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 채널로 이동을 한 후 동영상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렉서스 ES 300H가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재생하기 전에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 광고입니다. 그리고 내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6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TV에 내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채널에 로그인한 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 저작권 관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아래의 도움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능이란 내가 네이버 TV에 내 동영상을 올렸을 때 네이버 측에서 도용되거나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 내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 관리 메뉴 안에 원본 동영상 목록에 보면은 내가 등록한 영상에 대해서 등록 아이디가 발급돼서 저작권이 등록 요청된 상태로 내 영상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네이버 TV 안에서만 적용되고 유튜브와는 별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 보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을 보호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함께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를 클릭을 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동영상을 등록을 할 때 늘 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작권을 등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시면 안됩니다. 기본 정보 옆에 있는 부가 정보를 클릭을 해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 동영상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본 동영상으로 등록합니다 라는 부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저작권 등록 방법은 늘 하는 대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되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은 내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등록이 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이 내용을 몰랐더라면은 지금껏 다 체크를 안 하고 업로드하였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을 실행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래 부분을 읽어보면은 비공개 옵션으로 영상을 한 번 더 재업로드하고 저작권 보호 설정이 요청되고 나면은 비공개 영상을 삭제하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재업로드하기 위해서 채널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내 채널 이름을 클릭을 하고 먼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로 재업로드하는 방법 말고 저작권 체크를 하지 않고 올린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다시 저작권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기본 정보 옆에 있는 부가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랫부분에 저작권을 체크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올린 동영상 자체 내에서 체크를 수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 동일한 동영상을 비공개 옵션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저는 저작권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영상을 비공개 옵션으로 재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클릭을 해서 좀 전에 영상을 올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재업로드를 합니다. 재업로드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재업로드 과정을 위한 동영상을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기본 정보에서 공개 여부 부분을 비공개로 체크를 합니다. 비공개를 한 이유는 나중에 삭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공개가 체크된 상태에서 기본 정보 옆에 있는 부가 정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업로드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최종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올린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널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메뉴 이동해서 동영상 관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목록에 보면은 사용법 1번을 재업로드한 동영상 글자 부분이 흐리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공개로 업로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저작권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원본 동영상 목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좀 전에 비공개로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 요청 대기가 되었습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이 등록 요청으로 변경이 됩니다. 등록 요청으로 변경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관리에서 저작권 보호 설정을 클릭을 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린 동영상을 누군가가 도용이나 불법으로 유통했을 때 그 동영상에 대해서 재생 중지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그 동영상에 대해서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노출을 재생을 하되 그 동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에 대한 설정은 자신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신청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본 동영상 목록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요청 대기에서 등록 요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공개 영상의 삭제 시점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 문의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7일에 받은 내용입니다. 저작권이 등록이 되면은 등록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되는데 등록 완료 상태로 변경된 이후 삭제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청 대기에서 등록 요청은 10분 내외로 변경이 되지만 등록 요청에서 등록 완료 시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영상 삭제 시점은 등록 완료 시에 삭제하길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비공개 영상은 삭제하면 됩니다. 채널 관리로 가서 동영상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 1번에 대한 재업로드한 비공개 영상은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올렸던 영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업로드한 영상에 대해서만 비공개 옵션으로 등록을 하고 저작권 신청해서 다시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번 더 상단 메뉴 저작권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원본 동영상 목록에는 내가 저작권을 요청한 동영상의 목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목록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왼쪽 메뉴 저작권 보호 현황에 침해한 동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내 동영상을 네이버 TV 안에서 저작권 보호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7번째 시간으로 업로드 기본 설정, 그 중에서도 관련 링크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TV에 자신이 올린 영상이 보입니다. 영상 아랫부분에 기본 정보 부분을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할 때 이런 관련 링크 정보들을 입력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 변함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업로드 기본값 관리에서 이 관련 정보를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그럼 매번 올릴 때마다 관련 정보를 저장한 부분은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채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접속을 합니다. 채널 관리에서 업로드 기본값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업로드 기본값 관리에는 기본 정보와 부가 정보, 키워드, 관련 링크 4개 부분에 대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서 동영상 제목과 태그 설명 부분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가 정보에서는 소스 코드를 공유할 경우 네이버 TV 이외의 웹페이지에서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도 매번 등록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부분도 넘어가고 관련 링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내 채널과 연관되는 SNS 링크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로드 기본 설정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1번부터 5번까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해당 URL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총 5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을 하실 때 URL 주소 부분에서는 HTTP 이 부분을 함께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5개를 다 입력을 해서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 완료를 하면은 최종 수정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련 링크 부분이 자동으로 노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부분에서 기본 정보 부분에 채널을 선택을 하면은 업로드 기본값 설정을 사용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목과 태그를 입력을 하고 설명 부분에서는 이전에는 설명 부분에 이 부분까지 입력을 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 채널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올린 동영상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 부분에 링크 부분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펼쳐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관련 링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기본값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8번째 시간으로 2019년 2월 이후로 광고 조건이 구독 300명, 재생시간 300시간으로 변경된 후 광고를 넣는 방법과 신청 및 승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네이버 구독자 300명을 달성했습니다. 네이버에서 2019년 2월 20일 이전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이 채널 개설 후 광고를 다 달아주었는데 2월달부터 갑자기 구독자 수 300명, 재생시간이 300시간, 분으로 변경하면 18,000분입니다. 이 조건을 달성해야지 광고 설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2019년 1월 30일 날 개설해서 거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하듯이 네이버 TV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등록하는 것은 특별히 힘들지 않았는데 구독자 300명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막구독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었습니다. 재생시간 18,000분 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5월 15일 밤 11시경에 구독자 수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동 후 내 채널 관리를 클릭을 하고 왼쪽 메뉴 광고 설정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광고 설정 조건을 보면은 2019년 2월부터 구독자 300명, 누적 시간 300시간 이상인 경우에 설정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현재 조건을 달성했지만 이 부분에는 광고 설정이 불가능한 채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한 바로는 1일 정도 후에 자동으로 광고 승인이 된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보고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TV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들어와 보니 만 하루도 안 돼서 광고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 TV에 광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확인 승인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하루 정도면은 승인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현재는 동영상 시작 전에 나오는 전 광고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광고 설정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고 설정에 대한 전 광고, 중간 광고, 후 광고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네이버 TV 사용법 5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이 영상에서 추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19년 2월부터 바뀐 광고 설정 조건은 구독자 300명, 총 누적 재생시간 300시간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을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5월 15일 밤 11시에 광고 조건을 달성했고 그 다음날 16일 오후 4시에 자동으로 광고가 달렸습니다. 즉 조건이 되면은 내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자동으로 광고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고가 제대로 나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아보누 첫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메인에 있는 영상이 전 광고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월 We are the X-Men. 보시는 것처럼 광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바뀐 광고 설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광고가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TV 사용법 9번째 시간으로 수익 정산하기, 입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첫 화면에 보면은 매월 16일에서 26일이 정상 기간이라서 수익금을 받으려면은 이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정산 메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수익 정산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입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정산 관리에서 자신의 입금 계좌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편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을 하고 가세 유형의 개인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산 신청자 정보, 입금 계좌 정보까지 전부 입력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 증명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JPG 또는 PNG 파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주소와 위에 부분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서 증명을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체크를 한 후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은 네이버 TV 측에서 정보 확인하는 단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정산정보 등록 상태가 10일 동안 정보 확인 중이라고 있다가 오늘 등록 확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나도록 변경이 되지 않아서 제가 따로 네이버 TV 측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문의를 남겼더니 정산정보가 순차적으로 담당자가 검토해서 그 양에 따라서 승인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받은 후 바로 등록 완료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익정산에서 정산정보관리에 신청 부분을 미리 신청해 놓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산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 입금 및 신청 내역 조회로 이동하겠습니다. 입금 가능액을 확인하고 입금 신청하기를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은 신청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6일에서 26일까지만 입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저희 경우 정산정보 승인 기간을 기다리느라 이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또 다시 이 기간에 맞춰서 다시 영상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아닐 때 입금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떠서 현재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16일 이후로 입금 신청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7월 16일이 되어 이제 입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후 다음 화면에서 입금 신청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메뉴 입금 신청 및 내역 조회 화면에서 누적 조회 입금 신청 가능 금액을 캡처를 우선 해야 합니다. 수익정산 메뉴에 있는 이 화면 부분 누적 금액 부분을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발행인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첨부 파일 좀 전에 캡처한 부분을 파일 선택을 하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광고 수익금은 신청하고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6일에 입금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입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